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기능에서 업데이트된 셀렉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드저니를 소개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이 부분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냥 단순히 매뉴얼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나, 이 셀렉트 기능을 왜 만들었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브러쉬로 일일이 지우기 힘들다. 브러쉬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지우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걸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이 셀렉트 기능이 포토샵처럼 지금 뭐 셀렉트 서브젝트처럼 완벽하게 머리도 잘 따주고 하는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면 굉장한 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아웃라인을 따주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배경을 바꾼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머릿결의 세부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배경을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툴은 아니다. 단 이제 선택 툴로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조금 더 빨리 영역들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셀렉트를 누르고 셀렉트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복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얼굴을 선택했더니 얼굴 영역을 인식을 했고 그 다음 추가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했을 때 머리카락만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목까지 다 선택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줌에 대한 인식, 뭐 AI를 통해서 이걸 머리다, 이건 얼굴이다 라고 해서 인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색상, AI적으로 인공지능이 정확히 머리나 몸체를 파악해서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서투른 포토샵의 마술봉 툴 정도, 매직 완드 툴 같은,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캔슬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는 각각의 이미지와 그리고 드로잉, 약간 벡터의 이미지, 그리고 사실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용성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사실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일 아래 보면은 Suggest Prompt라고, 이게 또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걸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약해 줍니다. 그 Describe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인데, suggest 프롬프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elect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어떤 배경을 내가 바꾸고자 할 때 배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배경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바꿔서 그 다음에 Submit Edit를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 배경을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먼저 그럼 뭐 그냥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바꾸면 되지 않냐? 배경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이미지를 제일 잘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내용에서 이 프롬프트를 유지한 채로 내가 원하는 배경을 바꾸자 할 때는 해당하는 표현칩, 키워드만을 바꾸면 나머지 문장은 유지하고 해당하는 배경 이미지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배경을 잘 변경해 줄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미드저니가 제안한 프롬프트고 그 프롬프트가 이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 미드저니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경만 바꿔주는 키워드만 바꿔주면 더 자연스러운 배경이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일단 복사를 하고 전 이거를 이제 디플이나 번역 앱을 통해서 번역을 시켜서 해당하는 배경만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인물을 선택하셔도 되고 인물을 선택하는 게 빠르겠네요. 네, 이렇게 인물이 선택이 됐으면 아이솔레이트를 클릭을 해보죠.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영역만 남겨두고
배경을 나머지를 삭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만 삭제를 할 때는 여기는 리무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을 다시 돌려놓을 때는 캔슬을 선택하시면 되고, 뭐 언더 리더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 자,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여기가 잘 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레이즈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 사이즈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나타나진 않을 거, 뭐 않지는 않겠지만 결국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배경을 완전히 바꾸려면 이 상황에서 제가 번역 앱을 한번 써볼게요. 자, 번역을 했을 때 배경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가면에 쭉 나와 있고요. 뭐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없죠. 여기 배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피사체, 인물에 대한 묘사는 사진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여기에 배경이 그대로 있다면 저는 그냥 이 프롬프트를 살리고 배경만 추가해서 바로 적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배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뭐 포커스 아웃 처리가 돼서 아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배경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배경을 변경시켜주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거고요. 대신 인물은 다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물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프롬프트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제만 남겨두고 배경을 해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바꿔볼게요. 뭐 제가 햇살이 비치는 배경이라고 하게 되면 햇살이 비치는 배경이 인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인물이 지금 실내 조명에서 받고 있는 조명이기 때문에 제가 해변 배경으로 바꿨을 때 만약에 뭐 햇살이 내리 비치고 있는 조명이다, 그러면 인물까지 그 조명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물은 현재 그 이미지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햇살을 비치는 해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적절한 조명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변을 배경으로 볼게요. 복사해서, 원래는 사실적으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주제나 이런 표현도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인물은 살아있는 거고 뒤에 배경이 표현이 됐네요.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지금 인물의 얼굴에 비치는 조명과 그닥 분위기는 톤은 비슷한데 결국에는 인물의 조명 자체가 약간 인공적인 배경과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배경을 변경할 때 생뚱맞은 배경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적인 분위기나 환경에 기반해서 배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 뭐 지하철, 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셀렉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제 조금 더 이 셀렉트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하나를 불러왔거든요. 픽사 스타일의 3D 캐릭터를 불러왔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셀렉트 활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3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AI로, 그럼 이런 캐릭터에 대한 상황을 환경적으로 바꿔줘야 할 때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를 설정할 때, 또 캐릭터의 일관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뒤를 심플하게 날리고 그 다음에 인물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표현해주면 좋은 캐릭터 일관성을 살릴 수 있는 이로 시트가 완성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이 2.0을 활용하면 이걸 아주 쉽게 다각도로 연출할 수 있죠. 굳이 이제 미드저니를 가지고 어렵게 캐릭터 일관성을 뭐 옆모습, 뒷모습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곧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제 캐릭터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또 소개를 뭐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굳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아까보다는 이 경계가 명확하게 따졌어요. 왜냐하면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부분이 약간 블러로
날아가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 아웃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이 명확하고 배경도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라서 잘 따지긴 했는데 여긴 결국 또 안 따지네요. 이런 선택 범위, 이 톨러런스라고 해서 영향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또 그런 브러쉬를 좀 써야겠네요. 일단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려나요? 예, 사람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좀 그리고 아이솔레이트를 적용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브러쉬를 선택하면 이 이레이즈를 선택하면 이 셀렉트 영역이 다시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워야 합니다. 지금은 배경을 지울 게 아니라 사람을 지울 게 아니라 배경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 자, 그럼 따졌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죠. 셀렉트를 한번 해볼까요? 따지는지. 예, 따지네요. 추가로 이쪽도. 그러니까 아까 사실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우리 잘 따지죠. 그러니까 이 셀렉트는 사실적인 이미지에서 보다는 이러한 3D 애니메이션이나 2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벡터라고 얘기하는 좀 더 색들이 분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처리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명확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영향값이 적기 때문에 색상수가 최대한 적은 데에서 많이 선택이 되고 그 경계가 분명하게 선택이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이나 2D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이미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따진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선택 영역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리무브를. 자, 이제 프롬프트 서제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어차피 처음에 이미지를 인식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는 거라. 자, 나왔죠? 3D 픽셀 스타일 캐릭터 디자이너 뚱뚱한 남자라고. 이걸 다 복사를 할게요. 또 잘라내기 하고 번역해서. 자, 배경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설명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배경은 평범한 회색입니다. 여기를 배경은 동네 마을 배경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값을 저는 뭐 맑은 날의 동네 마을 배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긴 한데 해가 이쪽으로 비치니까 가능할까요? 네. 맑은 날의 동네 마을 이렇게 해서 배경이 자연스럽게 따졌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후보정으로 수정 조금 더 명확하게 따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좀 효과가 높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2D 흑백 만화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그 2D 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총 때문인지 뭐 약간 치마가 짧아서 그런 건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심플한 2D 캐릭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프롬 URL로 불러와서 지금 셀렉트 하면 굉장히 이제 쉽게 따질 겁니다. 좀 옆이 날아가긴 했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서제스트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심플한 배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숲속이라고 할게요. 사람의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 어차피 나와 있는 색 구성표에 대한 내용은 숲속 배경 복사해서 여기 주변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지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결국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일관성이 높은 배경으로 이렇게 옷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굳이 프롬프트 쓰지 말고요. 플라워 티셔츠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쉽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교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셀렉트 툴은 사실적인 이미지는 그냥 선택적으로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또 제대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레이지를 사용해서 뭐 복원을 해주거나 부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지워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이 2D나 그런 3D, 그러니까 색상이 단순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쉽게 선택을 해서 배경이나 인물의 어떤 부분적 묘사를 프롬프트에 맞게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서제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하셔서 가능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미드저니가 잘 인식하는 프롬프트로 프롬프트를 의 묘사를 잘 적용한 상태에서 일부분의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일관성이 높은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조금 툴의 개념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셀렉트 툴에 대한 기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